자, 이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도 하셨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과연 발의가 됐는데 통과까지 이뤄질까?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당이 손을 잡아야 네. 사실상 180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공조도 잘 될 것이냐 이래저래 좀 글쎄요 이게 잘 될까라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무슨 정치인들이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음, 그냥 역사적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의무다.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당원들이 네. 아주 열화와 같이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의당 의원님들도 약간의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 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마음으로 네. 같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뭐 진성준 수석 등이 열심히 물밑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의당이든 뭐 어떤 네. 뭐 정치 세력이든 함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네. 계속 여기에 특히 이제 국민들의- 김건희 특검 같은 네. 경우에는 정의당이 우선 김건희를 소환하고 검찰이 소환을 하는 걸 지켜본 뒤에 그 다음 저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그랬었죠, 이야기를 맨 처음에.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보니까 저 네. 다시 검찰청 앞에 가서 소환하라고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최후 통첩으로 최후 통첩.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환을 안 해? 그럼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특검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까 검찰 발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 뭐 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 소환 조사 포함해서 다 이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도 검찰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소환할 것 같은데 특검법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의 이런 태도 변화 아니면 언론 이 플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여태까지도 소환을 못했는데 네. 소환을 할까? 음, 네, 저는 못할 거라고 그럴 생각하고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네,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으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면 됐지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문제 않습니다. 해결되지 네. 않는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로 글쎄요 검찰 수사기관도 그렇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대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300번 넘게 압수할 네. 정도로 네. 거의 탈탈 털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해보면은 딱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살건수가 안 된다, 살아있는 네. 권력 수사가 안 된다는 모습은 계속 보여져서 이게 뭐 여론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될 거다, 아니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거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네.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뭐 그 자체로도 안 되지만 조금 더 희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미칠 네. 거다. 자,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와서 부결 처리는 됐지만은 거기 뭐 가결 표수나 네. 뭐 무효표, 기권표 이런 것 때문에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내년 총선 좀 전망하시고 당에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언론이나 또 우리 당내 의원님들이 뭔가 빨리 해법을 내놔라. 이렇게 좀 다그치고 계시죠. 다그치고 다그치고 있다. 계시는데 예.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뭐 한 달 됐나요?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내용을 보면 그냥 쭉정이죠. 네. 빈 껍데기이고 그야말로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법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영장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검찰이 영장을 몇 번이나 더 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마치 꽃놀이패 하듯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계속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으로 늘 보지만 검찰 내부의 사정이나 또는 그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를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지금 다음에 칠 수 있는 게 쌍방울이 제일 유력한데요. 네. 이것도 뭐 제3자 뇌물 뭐 이렇게 가져가요. 네. 그런데 지금 800만 불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800만 불을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보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에 돈을 받았다라는 북한 사람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압수해야죠. 네 이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네.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아. 시나리오는 썼는데 네.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3주짜리 영장을 발부받아 와가지고 경기도청 사무실을 아예 공간을 점유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중에 어떤 한 과가 있어요. 뭐 거기 각 국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는 검찰이 달라고 하는 서류의 페이지가 6만 장이랍니다. 6만 장. 6만 장, 6천 장도 아니고 600장도 아니고 6만 장이어서 그 과에 있는 과장부터 말단 직원까지가 네. 그 6만 장을 카피해서 주느라고 꼬박 이틀을 밤을 새워가면서 네. 일을 해서 검찰한테 넘겼다 그래요. 6만 그리고 장 볼 수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에서? 그거 어디다 아유. 진짜 우리 나무가 아깝죠. 네. 그리고 더 하나 재미있는 건 네.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경기도청에 있는 메인 서버가 컴퓨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각종 이제 서류들이 다 들어 있으니 이제 그 중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키워드를 쳐서 거기 그렇죠. 관련된 서류를 맞아요.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가 네. 아마 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몇백 그걸 개. 제가 이렇게 얼핏 일별을 한번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북한 노동신문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네. 다 북한 뭐 김정은, 아. 이설주, 뭐 김영철, 뭐 달러, 뭐 다 그런 용어로 북한과 관련된 인물, 제도, 뭐 시스템, 뭐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네. 김성태가 800만 불을 보냈다라고 진술을 하니 이거하고 경기도청을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 야. 그와 관련된 단어를 다 그 야. 컴퓨터 서버에 있는 걸 쳐서 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 보고 놀랍네요. 참 검찰 안 됐다. 애쓰고 있네요. 진짜 애쓰고 있네. 그리고 지금 김성태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됐잖아요. 꽤 됐죠. 이 검찰도 지금 안달복달 속이 지금 끓는 거예요. 네. 막 멋지게 장사했죠. 김성태 데려올 때만 해도 막 금방 뭐라도 생중계하고 생중계하고 막 난리 나고 네. 했는데 자기들이 멋지게 시나리오 썼는데 그걸 채울 팩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시나리오 찍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작품이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위에서는 막 쪼겠죠. 왜 그거 못 찾냐. 그러니 이제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저 속 시커멓게 타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압수수색의 목록과 6만 페이지와 3주짜리 영장 이게 간접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장을 과연 몇 번이나 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치긴 칠 겁니다. 예, 이 대북 이걸로도 쌍방울로도. 뭐 만들어 내려니 네. 만들어 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음. 근데 세 번째는 뭘로 하죠? 이게 세 이제 번째. 이른바 그냥 정자동 백현동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야기가 됐으면 벌써 거의 수사했죠. 이건 그렇죠. 우선 이야기가 되는 게 우선 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 대장동이고 예. 그다음이 쌍방울이고 그다음이 이제 정자동 백현동인데 지금 여기는 개점 휴업이에요. 지금 들여다보면 개점. 여력이 없어요. 지금 네.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또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영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못 칩니다. 2번 치고요. 많이 쳐봐야 전 3번 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첫 그걸 번째. 견뎌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 지금까지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 잘 듣는 언론한테 흘려주면서 보도가 엄청 나오고. 혼자 예. 그 일방적인 그 PR을 한 거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가고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 지금 열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엊그제 있었던 김용 네. 전 도의원 네. 재판인데 거기 본 기자들이 그래요. 그래도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8억 6천만 원을 줬다고 하니 네.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까지 음. 그럼 뭐라도 증거 재판에서 나올 요만한 줄 쪼가리라도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날짜도 그냥 뭐 4월 초, 뭐 5월 중순 아.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러니 재판부 판사가 김용한테 네. 너 왜 뭐 때문에 변심했냐? 이재명을 위해서는 분신이라도 유동규. 네. 유동규에게 네. 유동규에게 분신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던 아. 사람들이 왜 변신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 물어보는 건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해가 안 너무 갸우뚱거려지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자 앞으로 재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자 유동규 이제 시작됐고요. 네. 곧 있으면 이제 정진상 재판이 시작될 그렇죠. 겁니다. 이 재판 그리고 이제 기소를 대장동 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또 하고 네. 저는 이 재판이 그런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다는 안 밝혀지겠지만 아. 진실이 조금씩 더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것과 다른 어떤 면모들이 드러나면 이제 역풍이 아. 분다. 예. 새로운 상황이 생긴다. 음. 진실의 순간이 거짓의 순간은 지나가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 네. 그러니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고 견디고 아. 버텨내자. 예. 그리고 그건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어깨를 곁고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 네. 당원들도 같이 그런 인고의 시간을 예. 좀 같이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야, 이 말이 너무 상황을- 길었습니다. 아니면 정리가 되고요. 뭔가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 뭐 재판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 있을 때 그러니까 1심 결과도 나오기 힘든 그런 시간인데 네. 과연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오전에 있었던 일정인데 잠깐 좀 여쭤보면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접견을 대표실에서 그렇죠. 했는데 네. 저는 또 화면 통해서 봤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격주로 좀 만나서 식사를 네. 하고 네, 이렇게 네. 민생에서 노력하자 네, 네. 이런 얘기하고 이재명 네. 대표도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선 때 공통 공약 이런 것들을 우리 협의해서 한번 해보자. 비상경제회의 여야가 함께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자 여야의 협치 좀 물꼬가 트였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김기현 대표가 실세 대표라면 면에서 네, 실세 대표라면 정치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아니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이거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기서 뭐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 김의겸 의원 저는 이제 여기선 처음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요. 의원님 말씀 멋져요라는 정명님께서 댓글 주셨고 이은숙님도 김의겸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멋쟁이 이런 노야노님의 댓글도 고맙습니다. 있고 네. 인기가 많으시네요, 의원님.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종종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가게 아쉬우시니까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 드렸던 말씀인데 그 유시민 작가,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를에게 수모를 견디는 힘,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 가슴에 남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하면서 야수의 탐욕과 싸워서 그리고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 이게 정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란 짐승의 그 비천함, 비루함을 감수하면서 네. 그리고 이 야수의 탐욕 그런 거악과 싸우고 그래서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 이게 정치다. 라고 하는 말을 유시민 작가께서 하셨어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마디로 수모를 견디는 힘 이렇게 이번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또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건 뭐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이렇게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같이 맞는 일이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어려울 때는 그냥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쪽에서 저렇게 칼 휘둘고 막 저 휘둘러 대는데 뭐 어떡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막 비를 맞는 마음으로 같이 비를 맞아주는 마음으로 같이 견디고 이겨내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네. 그게 이 시대를 견뎌내는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멋지십니다. 뭐 제발 잘 견디고 이겨. 여기 제 말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와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또 인용을 해서 뿐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와보시니까 또 오고 싶으시죠, 오마이 TV? 네, 아이고 그런데 예, 답정너. 거의 1시간이나 했네요. 아이고, 네. 아까 제가 한 20분만 근데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오시면은 또 이제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계속 오시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